근데 나는 디젤차 안 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출고 20년 안팎의 경유차, 구형 산타페, 액티언 등이 대표적이죠. 모두 배출가스 5등급입니다. 이런 5등급 노후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조기 폐차 지원금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09년 배출가스 적용 기준으로 팔린 차량들은 3등급 디젤 차량들입니다. 만약 그 전에 내가 산 차가 몇 등급 차량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때는 휘발유 차량보다 등록 대수가 많기도 했던 경유차,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요소순환에 경유값 급등까지 맞물리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에서 포터와 봉고의 경유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2030년부터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4등급 경유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베라크루즈, 포터, 봉고, 모하비, 구형 소렌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 10만원씩의 가태료를 내야 하며 3차례 이상 적발 시 1회마다 20만원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4등급 디젤 차량 기준으로 전국에 116만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2,500만 대의 등록 차량 기준으로 약 5%나 차지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2009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베라크루즈도 포함이 됩니다. 저번 영상 보시고 베라크루즈를 사가신 분이 2분이나 계시는데 정말 송구합니다. 근데 그럼 모든 베라크루즈가 해당이 되냐?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2012년 1월 이후로 생산된 베라크루즈들은 괜찮습니다. S3 엔진에서 S2 엔진으로 변경되면서 다행히 규제를 피해 나갔습니다. 네, 다행히 차나두에서 영상 보시고 베라크루즈 구매해 가신 분들은 2012년 1월 이후 모델이었네요. 다행입니다. 안 송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터나 봉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용달차, 1톤 화물차,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차량들도 2012년 전에 나온 차량들은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을 못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화물차들은 대개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쭉 타는 차량들입니다.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10년 이상 된 차량,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구입하실 때 조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DPF라고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공교롭게도 4등급 디젤 차량들에는 이미 DPF가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매연이 문제가 아니라 녹스라는 질소 산화물을 줄여야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건 DPF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SCR이라고 해서 흔히 요소수를 넣고 뿌려주는 장치를 장착해야 됩니다. 근데 이 SCR은 장착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구조적으로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SCR 장착보다는 조기 폐차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5등급 배출가스 규제할 때 조기 폐차비 지원해주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도 하고, DPF 장착을 권유하면서 DPF 장착 지원금을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때 지원받아서 이 DPF를 장착한 차들도 4등급 규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왜 도대체 지원해준 거지? 잘못됐다 이거. 4등급 차량들은 조기 폐차를 유도해서 매년 1만 대씩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신중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는 디젤차 안 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2035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 휘발유, 디젤, LPG 등 연료로 운행하는 차량은 전기차가 아니면 운행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또 2050년부터는 서울 전체에서 내연기관 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아시잖아요, 서울에서부터 시행하면 이게 점차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내연기관 차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내연기관차 설 곳이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젤 차량을 타시는 차주분들을 모두 나쁜 사람처럼 죄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규제도 없었고 적법하게 만들어진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한 사람들이니까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나아가서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타시는 차주분들이 너무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은 것을 감수하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오겠구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는 저희 차나도에서도 전기차를 적극 추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내연기관 차나 디젤 차량 당장 급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몇 년 내에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숙지하셔서 잘 확인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너무 이제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든 시기인데 뭐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딜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채널인데 저희 채널이 딜러분들, 구독자분들 다 모두 힘내셔서 좀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